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저점을 알려면 엔비디아의 저점을 알면 되겠죠. 엔비디아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우리도 이제 곧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힘든 상황은 좀 나오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반도체 업황이 완전 초바닥이 어디냐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한 내년 7월 8월이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바닥은 그거보다 6개월 먼저 나올 테니까 나는 반도체 주식 언제 사야 돼 할 때 지금 가장 좋은 시기가 내년 1, 2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또 나쁘게 보시는 분은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게임을 하다가 막히면 치트키를 써야죠. 투자를 위한 치트 코너. 상상 하하 좌우좌우 BA. 목돈연구소의 원투퍼치 황주명 문서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우리 황주명 문서진 황주명 감독님들 두 분 모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축구를 우리 황주명 대표가 아주 축구 광이시잖아요. 네, 제가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하지는 못하고요. 어제가 이란 잉글랜드 이란 보셨습니까? 네, 6대2로 아마 이겼을 거로 알고 있는데 보진 못했어요. 보진 못했고요. 결과만 이번엔 봤습니다. 저도 또 약간 한국 거 위주로 보는 스타일이라 네, 근데 그렇군요. 하이라이트는 다 봤습니다. 네. 네. 한국 외에 좋아하는 팀이 있다면? 한국 외에 좋아하는 팀은 프랑스 축구 좀 좋아하고요. 프랑스 축구. 네, 약간 아트적인 느낌의 혹은 아트. 옛날에 조직력 좋은 스페인도 좋았는데 요즘에 좀 조직력이 좀 약해 보여서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꽤 오랜 기간 이탈리아 축구. 저는 좀 재미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탈리아 축구가 좀 남성미 넘치고 막 그런 어떤 그리고 거친 골도 잘 안 먹히고 막 방어도 몸싸움하고 막 빗장 수비가 이탈리아인가요? 그러다가 한 번에 속공. 그렇습니다. 슉슉 하는 진짜 제 그 축구 지식은 저는 2002년에 멈춰 있어서 있죠. 문서진 대표도 아직도 스트라이커는 황선홍. 알고 있죠. 네. 홍명보 막 홍명보 수비수. 네. 자, 권수미님이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중국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듭니다. 또 봉쇄라니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겠네요.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정점론이잖아요. 네. 수치가 잘 나오고 그다음 바통을 그때 문서진 대표가 이야기해 주셨죠. 받아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또 오르려면 중국이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코로나 봉쇄 완화, 경기 부양이었었는데 문서진 대표 바통을 받기는커녕 지금 집어던지고 다시 봉쇄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게 라디오가 아니면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사실 누가 시진핑 누구한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그러니까 원래 봉쇄를 풀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제 묻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있는데 이게 너무 음모론적인 이야기라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풀려고 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제 생각에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완전 음모론이라서 이야기는 한 그렇고요. 네. 그냥 근데 제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빨리 한 번도 풀어보진 않았잖아요. 봉쇄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만큼까지 확진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그래도 백신을 많이 맞아놨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최소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 정도는 어느 정도 맞겠지라고 봤다가 이제 그게 이상이 돼버리니까 아이쿠 하면서 막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 바이러스고 확진자가 지금 줄어들 생각은 안 하고요. 그렇죠. 또 겨울이 오죠. 왔고요. 그럼 봉쇄는 계속되나요? 지금 뭐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뭐 계속 해야 되겠다는 스탠스일 수밖에 없죠. 이미 지금 여기서 이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지금까지 기조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럴 거면 지금까지는 왜 막았냐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봉쇄는 계속 좀 이어진다. 겨울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참 방역을 잘하는 국가다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예상치 않게 이제 충격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암암리에 언론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분명히 감염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중국 언론을 중국 언론이 이게 참 조심스럽네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명분이 많이 사라질까봐 여태까지 통제를 잘했다고 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이제 뚜껑이 열려버리다 보니까 저도 겨울까지는 좀 통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러면 두 분이 지난번 우리 취특기 시간에 2600 무조건 간다. 네. 네, 상방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또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겨울 내내 한다라고 하면 성장 엔진이 없는데 그럼 뭘로 갑니까? 2600은 뭘로 가요? 전 이제 2,500 한 80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알아요. 2580은 뭘로 가요? 그러면 지금 네. 2400에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악재가 많이 해소됐다라는 과정에서 제가 그러니까 일시적 상방농자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전 2,580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6개월 선반영이라고 했을 경우에 내년 6월부터는 저는 하반기부터 경제 좀 개선된다라고 보고 있기 네네,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좀 미리 반영된다라고 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지금은 참 겨울은 맞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겨울이고요. 네. 그 겨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악재에 대한 해소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뭐 중국 코로나 봉쇄하는 내내는 박스권인가요? 중국 코로나 봉쇄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제 근데 이게 자꾸 그 세계 정세를 얘기하면 음모론이 안 섞일 수가 없어서 아니, 그런 건데. 해주세요. 뭐든 음모론이라고 하고 뭔데요? 예, 그러니까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예, 예.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얻을 건 서로 다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사실 네. 우크라이나만 잃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으로서 얻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얻었고 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구 무기가 좀 해소가 되고 사실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 번에 이길 수도 있거든요. 버튼 두 번이면. 네.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또 실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미국의 군산 세력도 팔 만큼 팔았다 무기를. 네네. 네. 러시아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얻을 건 얻었고 예. 그리고 다 얻었거든요, 사실은. 예. 중국 입장에서는 얻을 건 없어도 이번에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랑 잠시 만남을 가졌었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모를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음모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야기? 서로가 이제 조금 힘을 좀 같이 보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게 저번에 이제 문서진 대표님도 얘기했던 그 네.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과 좀 이야기를 통해서 좀 비즈니스를 풀어간다. 미국이 미국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봉쇄는 해놨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노트로 좀 풀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달러적인 부분이나 채권적인 부분을 좀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또 당장 코로나 봉쇄한다고 하니까 위안화 약세가 나오고 네네. 뭐 킹달러 하지만 네네. 황주명 대표는 아주 일시적인 거고. 네, 맞습니다. 예. 큰 흐름은 이제 완전히 킹달러 꺾이고 돈들 다시 풀려 나온다. 달러들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국제적 정세 상황으로도 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달러가 1,400원 이제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문서진 대표는 네. 지금 그 엔진이 없는데 코로나 봉쇄와는 엔진이 없는데 뭘로 2,600 가냐. 이게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가 그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맞죠? 배 타도 되죠. 네, 배 타도 네, 되고. 네, 네. 근데 달을 가려면 로켓을 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2,600은 그냥 미국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만 타도 됩니다. 이 말은 중국이 굳이 로켓가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중국까지 만약에 좋아진다? 그러면 다시 쉽게 말하면 이제 신고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중국 상관없다. 없어도 2,600 정도 갈 거면 네. 지금 있는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 특히 이제 긴축 미국 완화? 예,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만 해소가 돼도 2,600까지는 가죠. 이제 그 이상 3,000, 뭐 3,300까지 가려면 네. 아까 말한 건 진짜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네. 로켓가 필요하지만 네. 그때는 중국이 필요해요. 우크라이나도 필요하고.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면 아직까지 그 정도를 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뭐 중국까지는 상관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래요? 네. 지난주에는 이 중국 완화로 2,600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 좋아요. 그거는 이제 네. 2,800 가는 재료. 그렇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강도가 떨어지는 요 긴축, 느슨한 긴축으로도 2,600은 간다. 제가 이제 어제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이제 메리 데일리 총재가 한 말이 지금 제 생각은 연준의 스탠스를 대변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메리 데일리 총재가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금융 환경이 연준의 실질적인 금리보다는 훨씬 더 긴축적이다. 네. 그러니까 원래 연준은 지금 시장은 뭐 한 5%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시장 금리나 이런 것들은 시장은 이거보다 훨씬 더 미리 반영한다. 그 우리 흔히 말하는 프록시 금리 같은 경우 지금 6%가 넘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그렇게 만든 건 맞겠죠. 왜냐하면 연준이 자꾸만 실제로 5%만 하는데 더 할 것처럼 블라드 총재도 막 7%까지 이야기하고 연준이 지금 현재 경계하는 건 그걸 거라 봐요. 네. 자칫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연준의 시그널을 오해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까봐 겁나니까 네. 미리 더 억지로 더 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임계점이 왔다고 봐요.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 네. 우리가 그러니까 모래놀이를 할 때 모래 쌓아놓고 중간에 깃대 꽂아놓은 거 있잖아요. 네. 모래 뺏기 게임할 때. 서로. 네. 네. 처음에는 확 뺐잖아요. 확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끌어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깃대가 무너질랑 말랑 할 때는 엄청 조심조심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깃대가 거의 넘어질랑 말랑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연준은 더 끌을지 아니면서 멈출지를 결정해야 될 시기. 여기서 자칫 잘못 끌으면 깃대가 무너진다. 그 깃대라 하면 경기 침체인데 네. 이게 적당한 침체면 상관이 없는데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잖아요. 지금 연준이 이만큼 고강도로 가서 경기가 아예 부러져 버리면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큰 기업들이 몇 개가 부서져 버리면 이거는 사실 금리 인하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그 정도까지 왔다. 그래서 그러면, 멈춘다? 네, 멈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독일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소폭 하회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순히 어떠한 그 미국만의 어떤 시그널이 아니고요. 이제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2,600 우리 두 분은 무조건 간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가려면 대한민국의 4분의 1 섹터 한국 경제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가야지 되는데 자, 우리 황주명 문서진 대표 어제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4분기 적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업황 바닥 내년 여름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뭐 내년 연말까지도 반도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힘들다면 2,600은 어떻게 가나요? 우리? 일단은 반도체가 어디에 쓰일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많이 쓰였던 거는 비대면 뭐 그다음에 뭐 NFT, 메타버스 이런 신사업에 대한 로직이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은 거품이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많이 줄어든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량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자율주행까지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사람에 대한 어떤 쓰임 그다음에 그 편하고자 하는 욕구는 전 끊임없다고 보고 그것이 반도체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NFT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제가 NFT 지웠는 줄 아시는데요. 네. 포기했는 줄 알아요. 이거 NFT 코인 게임. 네네. 네. 이제 뭐 이별한 거 아니었어요? 아 이별은 아니고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네. 사실 이제 NFT나 이런 IT적 기술들이 결국 반도체 쓰임을 증가시킨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뉴욕타임스나 이런 쪽에서 지금 NFT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NFT라는 것은 거래 기록이기 때문에 FT 그러니까 가상화폐랑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시 활성화됨으로써 반도체는 또 많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그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를 많이 증가시켰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5G, 6G 다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지금 산업에서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한 거예요. 경제가 좋아질지도 모르겠고 비대면일지 대면일지도 모르니까 수요가 줄어든 건데. 그건 맞는데 이제 당장 바닥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중장기적으로야 뭐 네네. 그렇게 되겠지만은 바닥은 제가 볼 때는 가격론적으로 저는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SK하이닉스는 일단은 8만 원 깨줘야 돼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5만 5천 원 뭐 밑으로부터는 괜찮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이버는 16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는 한 8만 원부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8만 원, 7만 원부터는 좀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어떻게 돼요, 문서진 대표? 이게 반도체가 지금 네. 거기다 감산 이야기 나오면 항상 역대적으로 감산 이야기 나오면은 또 힘들어졌잖아요. 뭐 일단 반도체는 당분간은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반도체의 시장의 이 저점이라는 거는 결국은 재고 고점과 6개월을 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 재고 고점 6개월 전에 바닥이 나온다. 근데 대체적으로 예상을 하는 거는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 고점은 지금이 아니라 내년 한 7월, 8월 정도 보니까 네, 내년 여름. 예,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이 시장 그러니까 이 주식의 저점은 한 내년 1분기 정도로 보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반도체는 저점은 아니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600을 간다라고 보는 건 네, 반도체 없이도 예, 왜
이것도 아까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까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신고가를 가죠. 3천을 가는 건데 지금은 반도체가 죽으니까 지수 상승은 제한된다. 근데 2,600 정도까지면 지금은 기가 막히게 2차 전지가 상당 부분을 커버를 했잖아요. 예전에는 네.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였지만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잖아요. SK하이닉스 4위로 지금 네.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부담이 나오는 게 삼성 SDI고 예.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수와 관련된 부분이 반도체가 좀 절더라도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받쳐주면 특히 2차 전지는 내년도 업황 이 실적 그 상량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업종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시장이 다시 저는 그러니까 산타랠리를 나올 때 반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닥 정도를 잡아준다라는 느낌이고요. 시장을 주도하는 거 결국 2차 전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2,600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주도주가 네. 새로운 주도주로 그렇죠. 바뀌면서 2,600을 2,600 간다. 정도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가 없는 상태에서 3,000 뭐 3,300을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못 가죠. 예, 그럼 네. 무조건 못 가요. 사이즈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를 노리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가야 된다. 그러면 3,000을 넘기는 시점은 결국 내년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산타랠리만 기대하고 2,600 정도까지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진다면 그렇죠. 연내. 굳이 반도체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주도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2차 전지만으로도 그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의 저점은 내년 1월, 저는- 2월? 네, 저는 한 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황주명 대표는 그래도 SK하이닉스는 8만 원 선 지켜준다. 8만 원에서 6만 원 사이까지가 너무 큰데요? 8만 6만 원, 8만 저는 원은. 항상 이제 손에 안 볼 자리를 말씀을 네, 드리기 때문에 네. 8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도 이제 덧붙이자면 사실은 이제 저는 컨텐츠 쪽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BTS 정국이신가요? 그분이 노래 부르는데 막 그 선수분들 나온 것보다 큰 환호가 막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이제 엔터도 많이 쉬었거든요. 엔터나 컨텐츠 쪽 네. 다시 한번 미디어 엔터 지금 왜? 그러니까요. 예, 이제 이거 완전 복귀해야죠. 맞습니다. 네. 이제 복귀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번외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네옴시티 중에 바이오 쪽이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만나면서 네. 그러면서 좀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조금은 이슈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주명 대표도 반도체 쉬어가는 동안 네네. 그 외에 네. 이 주변들이 싹 다 한번 해준다. 그래서 2,600 간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좀 주변들이 멈출 때 또 반도체가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 반도체랑 미국 반도체는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빨리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의 저점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도체 업체들은 대부분 다 팹리스 업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설계하는 업체들. 나 장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찍어주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나 실제로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업황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더 민감한 건 설계 업체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설계 업체들이 빨리 먼저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업황이 돌아올 때 더 빨리 설계 업체들이 더 빨리 돌아선다는 걸 감안하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AMD라든지 이런 애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올해 연말이나 그다음에 내년 1월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설계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거 찍어내주는 그러니까 뭐 TSMC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한 2, 3개월 정도 더 후행하지 않을까. 그러면 요걸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저점을 알려면 엔비디아의 저점을 알면 되겠죠. 엔비디아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우리도 이제 곧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힘든 상황은 좀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반도체 업황이 완전 초바닥이 어디냐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한 내년 7월 8월이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바닥은 그거보다 6개월 먼저 나올 테니까 나는 반도체 주식 언제 사야 돼 할 때 지금 가장 좋은 시기가 내년 1, 2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또 나쁘게 보시는 분은 내년 여름에도 반도체 업황 바닥이 안 나온다. 가을에까지 나빠진다. 맞죠. 그러면 이제 맞죠. 더 늦어지는 그 상황은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황주명 대표, 요 얘기를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가와 가스인데 간밤에 해프닝도 있었고요. 예. 네. 유가에 대해서는 좀 확고하잖아요. 네, 떨어진다로 확고하고 네, 있습니다. 확고하잖아요. 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하방을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비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서서히 추세 하락이 좀 느리게 하락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해프닝은 뭐 만기일 때문에 해프닝이 나왔던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는 하락은 맞다.
대신에 이제 뭐 엄청난 급락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럼 WTI가 지금 배럴당 80달러인데 네네. 요 정도에선 잠깐 한번 숨 고른다. 80달러 정도고 적정 가치는 제가 이제 그 생산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달러가 넘으면은 메리트 있는 가치거든요. WTI 기준으로. 예. 그러면은 한 60달러에서 80달러 사이에 이제 오랫동안의 횡보 구간 한 20달러 정도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문서진 대표는 국제유가 지금 배럴당 80달러입니다. 네. 뭐 80달러 밑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안 내려도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이제 CPI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나오면 지금 80달러만 유지를 해도 다 해보면 20% 마이너스입니다. 네. 전년 동기로 네. 따진다면 그러면 굳이 80에서 더 아주 강하게 밀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혹시라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휴전. 네. 그러면 유가는 그러니까 60불까지는 가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산 온유가 이제 나올 거니까 유럽으로.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한 60불까지 가는데 그게 없으면 미국도 여기서 더 끌어내리고 싶지는 않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내려오고 싶긴 하죠. 근데 굳이 의지 있게 막 전략 비충주까지 쓰면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한 80, 뭐 전 조금 더 밑 하단을 봐서 한 70까지, 그냥 70에서 8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예. 천연가스도 단기적으로는 급등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날씨를 보면 올겨울이 따뜻하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결국엔 천연가스 수요도 계속 제가 보기에는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가가 올해 1월에 한 84달러 정도였으니까 80달러만 유지해도 내년 1월에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네, 거의 거의 영향을 꺾이는 못 거죠. 주죠. 네, 만약 여름 되면 20% 30%까지 꺾여요. 만약 80만 유지되면 왜냐하면 올 여름이 120달러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자, 유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냥 중국이 빨리 빨리 코로나도 잡히고 경제 봉쇄를 좀 풀었으면 하는. 저도 저는 중국 증시 좋게 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